이 시간에는 공유물의 분할을 보시겠습니다. 상속재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언젠가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정말 중요하고요. 공유물 분할, 예컨대 협의 분할, 재판 분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은 분할이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는 어떤 사업 목적이었고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같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즉,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조문에 없습니다만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공유하는 목적이 그래도 단독 소유보다는 작은 목적이라도 일시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5년의 기간을 정해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 5년의 기간은 갱신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속할 수 있고 갱신도 계속할 수 있는데 역시 갱신 기간도 너무 길면 안 돼. 따라서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 특약 그리고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갱신도 가능하다. 보시겠죠? 분할 방법도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공유 합의 총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기출문제를 보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 원칙 안 되면 재판 분할이다. 우리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이혼도 그렇습니다. 협의 이혼이 원칙이고 안 되면 재판 이혼 하거든요. 협의 이혼이 됐다. 그런데 협의 이혼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 다시 재판 이혼할 수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공유 분할도 협의 분할 원칙 그렇지 않으면 재판 분할인데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았을 때만 재판 분할이 되고요. 자, 공유자는요. 공유 분할할 때 전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10명이 공유하는데 어느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놈만 빼놓고 분할하면 무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참가하라. 그래서 이 단어지만 이런 것을 필요적 공동소송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합니다. 전원이 참가할 것,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을 빼놓고 분할하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 분할은 전원이 참가하고 분할 방법은 현물로 분할하고 안 되면 대금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안 될 때 대금 분할이고 물건을 먼저 뽀개보고 안 되면 돈 나눕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유 부동산 취득에 등기를 요하고요. 협의 분할은 등기됩니다. 협의 분할은 바로 배우지만 재판 분할은 등기 필요 없거든요. 여기. 그래서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되고 특히 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된 경우도 협의와 똑같기 때문에 매매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돼요. 이거는 물권법 초반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결로 땅이 딱 뽀개진다. 그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도 재판상 분할 절차에서 조정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된다. 매매와 똑같고 협의 분할과 똑같습니다. 자, 재판 분할은 중요한 것이 협의가 되지 아니했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 일단 협의 분할이 되었는데 분할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재판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중요하죠.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현물 원칙 안 되면 대금. 대금 분할과 경매는 같은 말입니다. 똑같죠. 현물로 분할해보고 안 되면 물건의 경매를 명하라. 대금 분할. 이때 공유 분할 소송은 형성 소유고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분할 소송의 판결 즉 공유 분할 판결이 나는 순간에 땅이 딱 뽀개집니다. 공유 분할 판결 따라서 등기업 취득가 돼 처분할 때 등기하라. 이거 배운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취득으로서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공경매 등기 필요 없다. 그러나 취득신 등기 필요 없어도 처분할 때 등기하라. 이거죠. 그래서 공유 분할 소송은 형성에서 판결은 형성 판결 그리고 필수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 반드시 함께 참가할 것. 누가 하나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전원이 참가해야 되고 공유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이 공유관계가 10년, 20년, 30년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버지 토지를 공유하다가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자 분할 청구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공유 분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이지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제가 약간 복잡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너무 쉬운데 이 기본 개념이 되지 않으면 못 맞춘다는 거죠. 공유물은 언젠가는 분할해야 돼요. 뭐 한쪽에 몰아주든지 나눠갔든지 분할해야 됩니다. 형제가 셋이 있다. 아버지 땅 1500평을 공유하고 있다가 막내한테 1500평을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500평에서 나눌 수 있는데 언젠가는 분할해야 돼요. 자, 공유물은 분할 방법이 협의가 원칙이고 재판이 다음입니다. 언제 재판 분할한다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협의 분할이 되었는데 분할 내용에 불만이 있다 라고 해서 다시 재판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았을 때 재판 분할한다. 그런데 분할 방법은 자, 1번 현물 분할 원칙 안 되면 대금 분할이고 대금 분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경미한다. 재판 분할도 마찬가지죠. 재판 분할도 현물 원칙 안 되면 대금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공일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 원칙 안 되면 재판 분할이고 구체적 방법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 분할이든 현물 분할 원칙 안 되면 대금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뽀개서 나눠보고 안 될 때 대금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 일 보시고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공유관계, 합의관계, 총유관계 꼭 맞춰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는데 득점을 해야 돼요. 야구, 프로야구 보시면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왜 1사 말로 또는요 무사 말로에 득점을 못하면 다음에 5대0으로 쳐요. 그죠? 왜냐하면 힘이 빠져버려요. 득점할 수 있는데 득점하지 못하면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시험도 똑같습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꼭 맞춰야 되고 쉬운 문제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걸 맞추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틀려주고 쉽고 기본 문제 맞추면 붙습니다. 우리가 공부 방법을 잘못 잡으면요 어려운 문제에 심취돼서 자꾸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합격하는 길이 멀어집니다. 그런 거는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시험의 목적,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격하는데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기초적인 문제는 놓치지 말고 어려운 문제 틀리면 60은 충분히 나오고요. 저는 목표가 100점 만점에 75점, 즉 40개 중에 30개 정도 맞추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했죠. 자, 제 강의 잘 듣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보시면 75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일 분할 효과, 공유물 분할은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와 똑같기 때문에 물건은 흠이 있다. 책임져야 돼요. 좀 이따 그림 좀 해놨으면 이해하기 쉽게. 자,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지게 되고요. 공일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와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나중에 배우지만요. 매도인도 담보 책임진다는 거 중요하고요. 공일 분할 효과는 불소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유하다가 10년 동안 공유하다가 오늘 분할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각자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일 분할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 분할이든 불소이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은 사망시 소급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즉 상속 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것. 이유는 사망한 분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토지를 아들들이 지금 분할한다면 10년 전으로 각자 소유권 취득이 소급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이미 배웠지만요. 권리 무능력자로서 물건을 소유할 수 없어.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와서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각자 땅 소유권은 10년 전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과금, 세금 등의 미납이 있다면 우리가 내준다는 겁니다. 자, 공일 분할 효과는 불소비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분할은 사망시 소급한다. 정말 중요하죠. 이 사망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상속개시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사망시라는 말보다는 상속개시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은 사망시로 소급한다는 거, 상속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을 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똑같고요. 근데 이런 네모난 땅을 공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과 을이 땅을 딱 반으로 뽀개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의 땅 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을의 땅을 받아보니까 땅 밑에 약 500만 원의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폐기물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을이 다 부담해 맞을까요? 갑도 함께 부담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함께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인정되는 것이 담보 책임인데 이런 경우는 을이 혼자서 500만 원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250, 을이 25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게 공유물의 분할의 담보 책임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라는 사람이 내 땅 밑에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책임한 적 있을 수 없다. 이 경우는 갑도 을의 책임을 반씩 나눠서 갑도 250만 원, 을도 250만 원을 부담한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공유월의 분할의 담보 책임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런 담보 책임, 이런 뜻이라는 거 매매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